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금융자산 중에서 먼저 대여금과 수취채권의 개념이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취채권 중에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여금과 수취채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대여금, 수취채권의 개념. 자, 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다.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급 금액이. 그러니까 대여금과 수취채권은 지급 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활성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식과 같은 것들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서 그 주식의 가격이 바로바로 공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대여금이나 수취채권과 같은 것들은 활성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그것의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공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건 아닌 그러한 비파생 금융자산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대출자산. 대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해준 걸 말합니다. 대출 받은 게 아니에요. 대출 받으면 그것은 부채죠. 대출 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채권, 채무상품 및 은행 예치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대여금과 수취채권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대여금과 수취채권에서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이자 수익의 목적입니다. 이자 수익의 목적.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이자율도 좀 약하고 이자율도 약하고 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이자가 생기는 것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기에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이 돈을 조금 은행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그런 수익을 누릴 목적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어서 그때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때는 우리가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여금으로 처리하는데 대여금의 목적은 결국 뭐가 목적이다? 이자 수익이 목적인 겁니다. 이자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자 수익의 목적으로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고 이 채권으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채권인데 그러면 그 채권을 인해서 내가 그냥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이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자 수익의 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채권이 생긴 겁니다. 나는 그 돈을 회수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수취채권 중에서 판매활동, 즉 주된 이 영업활동에서 이러한 수취채권이 생기면 그 채권은 매출채권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주된 영업활동 외에 어떤 투자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한 수취채권의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든지 미수수익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 또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근데 그것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생긴 채권은 우리가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채권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기계장치 또는 뭐 토지 또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 건물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또는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것들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거 자체를 판매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매각을 하거나 그럴 일이 생기죠. 자, 그럴 때 내가 이제 매각을 했는데 아직 돈은 받지 않았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과 같은 것들은 현금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미 지급을 했고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나는 뭘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지 돈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상품, 제품, 기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회사의 경영활동이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활동이다. 회사의 경영활동 하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영업활동이 있고 투자활동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는데 이 영업활동이 결국은 주된 것은 판매활동이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투자나 재무활동이 아닌 것은 모두 영업활동입니다. 투자나 재무활동이 아닌 것은 모두 영업활동이다. 그래서 이 영업활동에 속하는 것은 뭐 상품을 매입한다, 원재료를 매입한다, 그리고 제품을 제조한다, 그 상품이나 제품을 또 판매한다, 그리고 각종 뭐 판매 활동이나 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영업활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에 발생하는 그런 채권은 수취채권은 우리가 매출채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투자활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기계,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활동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의 투자활동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투자 수익의 목적으로 어떤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 수익의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역시 투자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활동은 두 가지다. 투자 수익의 목적. 두 번째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투자활동.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나 각종 뭐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대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 대여금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까? 이자 수익을 받을 목적이라고 했죠. 그 이자 수익이 바로 뭐냐? 바로 투자 수익인 거예요.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빌려줘서 내가 이자 수익을 얻음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수익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
돈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 대여금은 역시 그러한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유자금을 대여한다. 왜? 이자 수익의 목적으로. 자, 그런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수익 목적으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미수금하고 대여금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느냐,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했느냐. 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여금 그 수취채권의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그 수취채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결국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상품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이 있고 두 번째는 받을 어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차이는 어음을 발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순수한 신용이냐 아니면 어음을 발행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인데 이것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했을 때는 매출 채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내가 어음을 받았다. 그때의 어음은 매출 채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사용해 왔던 그런 공장, 그런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번에 매각을 했다. 근데 그 건물을 매각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같은 어음을 받았어도 그것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받은 어음입니다. 그때는 매출 채권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으면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음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수취했느냐 또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수취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것은 미수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매출 채권의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장부상에. 그 장부상에 기록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재무제표에 또 기록이 되는 거죠.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 장부상에 기록이 되어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그 매출 채권의 금액은 어떤 금액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실제로 회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할 그럴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회수하지 못할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그 금액으로 매출 채권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회수가 불가능한 거냐? 첫 번째, 자, 매출 애누리. 두 번째, 매출 환입. 세 번째, 매출 할인. 네 번째,
대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회수를 할 수 없는 금액은 당연히 매출 채권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 채권 금액이 너무 과대 계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받을 어음 해서 뭐 어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어음의 발행과 지급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B가 A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B가 판매를 했고 A는 매입을 한 거죠. 자, A가 이 상품을 매입을 하고 당연히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어음의 발행은 누가 했냐? A가 했어요. 그죠? 자, 어음을 받은 것은 B가 받았습니다. 어떤 어음을 받았냐? 여기 이제 약속 어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어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비귀하해서 금액은 얼마, 뭐 언제 주겠다, 발행일은 언제고, 발행지는 언제고, 누가 발행했는지, 지급지는 어딘지, 지급 장소, 그다음 지급 기일, 가장 중요한 게 지급 기일이 언제 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언제 주겠다, 얼마를 200만 원을 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된 약속을 한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이제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그 어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발행인이 되는 것이고 B는 그 어음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취인이 되는 것이다. 발행을 수취했다. 수취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급 기일이 되면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 기일이 되면 그때 이 B는 A한테 오늘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지라고 어음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어음을 제시받은 A는 B에다가 그날 대금을 지급하는 자, 이런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발행인은 처음에는 이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인데 나중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급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이렇게 같은 경우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A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한마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경우에는 이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지급어음.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어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하고 이 지급어음은 우리가 자, 매입 채무, 매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다 그래서 자, 매입 채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매입 채무.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 되는 거고요. B는 자, 어음을 받고 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되는 것이고 이 받을 어음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매출 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받을 어음을 받았을 때 매출 채권으로 이 어음을 발행했을 때 매입 채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뭐 지금까지 한 10년 사용했던 그런 건물을 팔았다 또는 뭐 땅을 팔았다 뭐 그랬을 때 이 어음을 주고받으면 그때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경우에 이 어음을 B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 아니고 이제 미수금으로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요.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A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미지급금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음의 발행과
지급에 대한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의 금액은 실제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 그러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자, 첫 번째로 이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매출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출을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그 상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품이 되는 경우에, 반품이 되는 경우. 판매를 했는데 결함이 있어가지고 다시 반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품이 됐으니까 그건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매출 애누리는 비슷합니다. 매출하였다가 상품의 결함 등이 있어요. 그런데 반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금의 일부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회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간접 차감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접 차감법입니다. 간접 차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과 같은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직접 차감법은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직접 어디에서 차감하는 거냐? 매출이라는 그 수익에서 바로 차감을 해버립니다.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차감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인덕은 2000X1년 6월 10일 자, 상품 100만 원을 외상 매출했습니다. 6월 10일 날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자, 5일이 흘렀는데 6월 15일 이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어서 자,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외상 매출 대금을 5만 원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품을 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아니고 매출 애누리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매출 애누리. 자, 근데 회계 처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겠다. 감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접 차감법이 되겠고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 즉 직접 차감법이죠. 자, 따라서 각 시점별로 회계 처리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간접 차감법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10일은 판매를 한 날이죠. 그래서 매출 100만 원, 이제 수익 계정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100만 원. 이렇게 매출 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자산 계정 과목으로 자, 처리를 했습니다. 금융자산이죠. 자, 6월 10일 날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제 6월 15일 날 하자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5만 원만큼 감액하기로 한 겁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된 거예요. 자,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출 채권 5만 원은 바로 감액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회수할 수 없으니까 바로 감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냐? 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하자가 발견되어서 감액해 주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뭡니까?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로 5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거래 말고 다른 거래는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만 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들이 뭐 많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뭐 종종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어서 매출 애누리가 뭐 예를 들면 6월 15일에는 5만 원 매출 애누리가 생긴 게 있고 또 뭐 9월 달에 또 매출 애누리가 또 10만 원 생긴 게 있고 뭐 그렇게 생긴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서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매출 계정 과목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 5만 원 없애면서 매출이라는 수익을 이제 차감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12월 30일 날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준다 이겁니다. 수정 분계.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은 얼마로 기록이 되냐?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은 자, 100만 원이 돼 있다가 5만 원만큼 이제 감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자, 9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자, 수익, 즉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에 수익 항목으로 100만 원이었다가 5만 원 되어 있으니까 수익 항목도 95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 분계하기 전까지는 매출 애누리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품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 환입 이렇게 처리를 따로 해주다가 마지막에 수정 분계할 때 그걸 다 모아서 처리를 한다. 상계를 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접 차감법의 경우에는 자, 6월 10일은 뭐 분계가 똑같습니다. 6월 15일 날 어떤 분계를 하느냐? 매출 채권 5만 원을 감액시켜 버리는 건 똑같아요. 매출 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이건 이제 확정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15일에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 이 경우는 별도의 매출 환입이나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그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에서 바로 차감시켜 버립니다. 자, 이 처리를 바로 했기 때문에 12월 31일 수정 분계 사항은 없어요. 바로 바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95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도 9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매출 채권을 조기 회수한 경우에 대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조기 회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출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빨리 나한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의 일부를 조금 깎아준 것이다 이거예요. 면제해 준 것이다. 어쨌든 깎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회수할 수 없는 내용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 N30. 자,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자, 이 경우는 10일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2%를 할인한다. 그리고 10일을 넘어서 30일 이내에 당연히 회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하기로 한 날짜는 30일 이내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30일 이내에만 주면 되는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아주 빨리 준다. 그러면 내가 2% 깎아줄게. 자, 그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아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와 마찬가지로 간접 차감법, 즉 매출 할인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차감법. 자, 이거는 역시 매출 계정 과목에서 바로 차감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간단하게 예제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인덕은 2000X1년 6월 10일 100만 원의 상품을 자, 이 조건으로 외상 판매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은 6월 15일. 자, 6월 10일 날 판매했는데 6월 15일이면 5일 지나서 바로 회수가 된 거죠. 100만 원의 30%가 회수가 된 거니까 결국은 30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건데 나는 2%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30만 원의 2%면 6천 원이죠. 그래서 6천 원만큼은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0만 원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니고 6천 원만큼을 깎아주는 상태에서 회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죠. 그럼 70만 원입니다. 나머지 70만 원은
자, 6월 25일, 6월 25일, 저 30일 이내죠? 6월 22일 날 모두 회수했다. 자, 역시 간접차감법, 직접차감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겠습니다. 자, 간접차감법 6월 10일 날, 자, 매출 100만 원, 다음에 매출 채권 100만 원. 자, 이 분계는 똑같죠? 자, 6월 15일 날, 자, 회수를 30%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 100만 원 중에서 일단은 30만 원만큼의 매출 채권은 회수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미 이제 요거는 회수를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회수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현금이 들어온 것은 얼마만 들어왔다? 6천 원만큼을 할인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것은 29만 4천 원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29만 4천 원만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6천 원은 뭐다? 매출 할인을 해준 것이다. 라고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15일 이후에도 이와 같은 매출 할인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마지막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25일에는 자, 이제 10일을 넘었죠. 이제 6월 10일부터 10일간이면 6월 20일까지는 그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6월 25일이니까 그 10일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넘었습니다. 6월 25일 날 자, 70만 원을 모두 회수했죠. 그래서 매출 채권 70만 원, 그다음에 현금 7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자, 이런 매출 할인을 해준 거 이런 거 모두 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 자, 매출 할인 없애고 매출 수익을 없앤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 분개해주면 결과적으로 12월 31일에는 매출 채권은 10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70만 원 모두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이라는 수익은 1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자, 할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6천 원이 감액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수익은 6천 원만큼 감액이 되어서 99만 4천 원의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매출 할인은 이제 상계가 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매출 할인 이런 것은 손익계산서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겠죠. 자, 이와 같은 수정 분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직접 차감법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처리는 회계 처리는 똑같아요. 근데 6월 15일 날 이때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수익 계정 과목에서 바로 차감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차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별도의 수정 분개는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매출 할인에 처리해서 직접 차감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먼저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처음에 대여금 수취 채권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과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과 같은 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